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SDI LG엔서울입니다. 오늘 LG엔서울이 5.3%, SDI는 7%, 캔들 뭐 5개 정도를 이제 좀 끌어올리는, 6개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최소 3거래일, 4거래일 정도는 좀 되돌려주는 그런 캔들의 양봉을 보여줬고요. 오늘 평소랑은 좀 다른 형태의 시작이 정말 모처럼 만에 나왔습니다. 하락이 굉장히 과했고, 그리고 뭐 LG엔솔이야 우리가 뭐 40만원까지는 뭐 가격을 열어둘 수는 있긴 하겠지만, 결국 요런 자리, 그 다음에 SDI한테도 똑같은 적용이 되죠. 10월 24일날 만들어놨던 이 의미 있는 캔들의 조정이 나왔다. 그러니까 당일날 캔들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켜줬던 구간들, 이런 자리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퓨처엠도 똑같아요. 퓨처엠도 10월 16일 만들어졌던 이 캔들의 하단, 지지라인 위에 있는 캔들, 이런 캔들은 지수가 어쨌든 간에 꺾인 거는 맞기 때문에, 지수가 꺾일 때 기본적으로 이제 반납을 좀 쉽게 하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데미지를 주는 캔들, 여기에서 가장 큰 심리적인 데미지를 주는 캔들은 이거죠. 이 캔들의 영역을 이탈시키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 개파락이 한번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 여기에서 내려오는 그 하단의 뭐 속도나 폭 같은 거는 위에보다 훨씬 더 작단 말이죠. 하지만 내 심리는 뭐 주가가 물론 더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훨씬 더 크게 흔들린다. 그리고 여기에서 큰 하락이 나오는 것보다 어제 그저께 캔들, 이런 식으로 하단인데 반등이 쉽게 나오지 못하는 거, 이런 거에 개인 투자자들은 더 강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미 어제부터 반응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은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이걸 빵 해가지고 뭐 들어 올린다거나 그러지 않죠. 왜냐면 얘네들은 남는 게 돈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목표한 바를 이루고 또 준비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또 반등을 주도하는 거니까 그런 움직임들을 또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매번 지금은 뭐 기술적인 걸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가격은 뭐 똑같은 자리를 막아주고 해도 그 막아주는 동안 내 심리가 계속 밀려 내려간다. 그리고 추세의 최하단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 위치는. 그래서 결국에는 28만 원이라고 하는 그 하단 추세를 어쨌든 간에 지켜줬고요. SDI가 앞구간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을 또 보여줬던 완성형 배터리 종목이었기 때문에, 결국 SDI는 뭐 정석과 같은 자리에서 반등을 오늘 강하게 보여줬다. 네. 요거는 사이클이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음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 위쪽에 딱히 저항이라고 볼 만한 가격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막 이런 식으로 추세가 꺾이고 하면은 보통 이런 추세의 저항, 그 다음에 앞구간에 있는 가격대의 저항, 이런 것들이 연달아 가지고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저항 구간은 딱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여기를 이탈시키면 이게 엄청나게 강한 저항이 되는 건데, 어쨌든 가격을 좀 지켜줬고, 뭐 반등에 대한 명분은 리튬이었죠. 예, 근데 리튬 이야기가 뭐 최근에 가격 올라간다 얘기가 매일 나왔지만 반응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재 이슈들이 반영이 되는 것도, 반응을 하는 것도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좀 잡힐 때, 그때 이제 반영이 된다. 그래서 하락하는 구간에 나왔던 긍정적인 모멘텀은요,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반영이 되면 된다라고도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렸죠. 왜 그런 이야기를 매번 드리냐면, 제가 어제 다른 종목 찍을 때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대부분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도 반등이 안 나오네. 이거 완전 그냥 망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확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락장이 나오고 조정 장세가 나오고 하면은 그냥 그런 호재 이슈들의 그러니까 반응을 하지 않아도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마라. 어차피 다 짜놓고 그냥 맞춰진 대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리 인하의 사이클 안에 들어와 있죠. 네, 금리 인하, 결국 뭐 돈을 풀어준다라는 관점인데, 금리 인하의 사이클에서 시장이 하염없이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뭐 환율 얘기, 환율은요 지금 최근에 뭐 올라왔던 가격대 보시면은 그냥 과거에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고점을 찍었던 그 자리란 말이죠. 이 외환시장은 어쨌든 이런 의미 있는 뭐 전고점이나 이런 가격대에 들어오게 되면요,
뭐 구두 개입도 시작이 되고 뭐 그다음에 뭐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또 시행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아도 투기 성향이 정말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심한 게 이제 환율 외환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경고성 메시지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응을 하겠다 뭐 준비를 하는 조짐이 보이면 생각보다 그 가격대를 쉽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네, 얘가 뭐 좋은 모멘텀이 있고 해가지고 막 뭐 올라가고 주식이라는 관점 자체가 아예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외환시장에 놀고 있는 그 진짜 외환시장은 놀이터예요. 말 그대로 놀이터인데 그 주체들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그냥 이용을 한다. 늘 그렇게 돈을 버는 애들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율도 이제는 뭐 거의 뉴노멀을 좀 준비해야죠. 1200대 뭐 1200원대 1100원대 이런 환율 안 옵니다. 이제 네, 가능성이 없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의 그 통화 가치랑 또 연동돼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좋은 거는 아니지만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LG화학도 9%, 퓨처엠도 9%, 에코프로 11%, 뭐 에코프로 BM 9%. 오늘 일단 하이닉스가 이렇게 힘이 붙진 않았거든요. 결국 반도체가 강할 때 우리나라 시장의 밸런스보다는 확실히 반도체가 힘이 좀 붙지 않을 때 우리나라 시장의 균형이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고 10월 달에 주도 섹터가 이제 2차전지 그다음에 11월 넘어와서는 바이오가 좋았죠. 근데 바이오는 지금 잘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밸런스를 좀 맞춥니다. 이차전지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수에 밀려가지고 가장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내려왔던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뭐 그동안에 이제 과대 낙폭으로 따지면 가장 또 강했던 게 2차전지이기도 하고 오늘 반등도 좀 억울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은 뭐 그냥 눈으로 봐도 그냥 원래 있던 자리로 굉장히 빠르게 그냥 들어와 버렸죠. 결국 이렇게 캔들 하나만 나와도요, 이게 막 이탈이니 뭐니 이런 우려감이 있어도 얘도 결국 막아줄 자리를 막아주잖아요. 다시 또 그냥 박스권 구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내 심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누구나 다 좀 편하게 볼 수 있죠. 수급도 전방위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로 외국인 기관들 뭐 양매수가 들어와 줬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될 거고, 내일 이제 저녁은 미국 시장의 또 회장이기 때문에 뭐 금요일 날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할 수 있다라는 것 감안하면 뭐 이 정도 딱 수요일 날 이런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기술적인 부분들, 뭐 주가 그냥 많이 오르고 30만 원 라운드픽을 회복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을 줬던 그런 불안 요소들이 이미 이제 해소는 되었지만 이게 눈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 이게 나와야 진짜 심리는 조금 안정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움직임들을 오늘 좀 보여준 게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 그리고 역시나 상승장 안에서 나오는 이런 조정 구간은 뭐 매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네, 그냥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적용을 시키면 가져갈 수 있는 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희도 뭐 바로 이제 또 수익을 두 종목 보면서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이게 제가 아무리 이야기로 설명을 드려도 내가 눈으로 그걸 뭐 보지 못한다거나 체감을 하지 못하면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다. 제가 그 부분을 이번 주에 엄청 강조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패턴을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예전에 조정 나올 때 뭔가 좀 안 좋은 대응을 하고 결국 시간이 흐른 뒤에 그때 내가 괜히 그걸 해가지고 내가 그때 이렇게 할걸, 내가 그때 뭐 그 종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했더라면, 내가 그때 쫄지 않았더라면 다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진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최근에 이제 상거래 기준으로 봐도 내가 평상시에 얘가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주가가 좀 높아가지고 부담스럽네, 조정 주면 접근해 봐야겠다. 네, 이런 구간에서 대응을 하신 분들, 데이터가 이미 돌아오고 있었잖아요. SD는 전날에도 개인 매도, 외국인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됐었고, 이게 다 하나하나 데이터가 되고, 또 조정 구간에 생각보다 개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구나, 이런 것도 확인을 했고, 결국 시장은 데이터 따라갑니다. 그리고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 금리 인하의 사이클 안에서 시장이 방향을 난데없이 아래쪽으로 꺾을 확률 자체는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거. 네, 저희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또 진행 중이죠. 지금 시장이 막 엄청난 랠리를 보여주는 구간이 아니라 적당하게, 또 뭐 적당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과한 조정을 줬습니다. 오히려 랠리가 나올 때보다 이렇게 조정이 나온 이유가 우리한테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기회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1년 중에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인 만큼 이런 기회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제는 좀 심리도 전환을 시키고 관점도 바꾸셔가지고 같이 한번 좋은 결과 또 만들어 나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